자,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이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객관적 증거 자료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해법과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요즘 한반도 주변에 억지 부리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독도 영공 침범을 했는데 러시아 측이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약간 덮어 씌우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조종사들의 교신 음성이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플레어 발사, 레이더 양상 그래서 예.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고 예. 공식적으로는 외려 이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그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전에도 이런 그 침공한 사례가 있을 때 단 한 번도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다고 하니까 러시아식 다른 나라를 외교가 갔을 예, 러시아식 외교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조금 지켜보겠지만 뭐 지금 러시아에서 그 자신들의 레이더를 공개하고 예. 선전전을 펴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이 국내에서 단합되고 혼연일체된 그런 대한민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비공식적으로는 인정했다는 건 무관이한 네, 이야기를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무관이라 함은 공식적으로 유관 표명을 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가 아니고요. 예. 우리 측의 비판과 주장을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예.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대한민국의 공군에 대해서 공중난동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그 상황이 6.25 이래 처음 있는 영공 침범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참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민간 항공기가 러시아 영공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격추를 시켰던 예. 바로 그 구소련군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공군이 매뉴얼에 의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해가지고 사실은 거의 준위기 상황까지 갔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이번에 이제 우리 국장급 국방부에 그리고 러시아의 그 대사관 소속의 이제 무관들이 회의를 한다고 하니 예. 증거 자료를 가지고 확실하게 영공 침범을 했음을 인지시키고 재발 방지에 특히 주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어떤 나라든 자기 나라 국내 정치를 그 국제 정치에 투영시키는 예가 많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인지는 모르지만 푸틴에 의한 그런 어떤 독주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그 오만한 국제 정치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안보상으로 러시아하고 얼마나 가깝게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영공에 들어왔다, 통과했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했거든요. 예. 이거를 잘 기록을 남겨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한국은 한미 동맹이라는 지렛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국방에 그 힘을 배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독도 상공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의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의 영공을 통과했다고 예.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독도가 우리 섬이라는 것을 미국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그 대외교, 대러시아 정책 그리고 대동북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입니다. 이거를 예.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무관 얘기 잠깐 했었는데 대령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관이 했던 얘기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얘기를 바로 했고 그 뒤에 또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혼선이 생긴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혼선이라고 봐야겠죠. 이것을 예. 마치 청와대와 국방부 간에 뭔가 혼선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우리 일부 언론에 예. 계속적으로 문제만 발생하면 문제를 일으킨 쪽에
원인과 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자꾸 정부의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지금 이제 호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예. 이제 윤도한 수석의 오후 브리핑 과정에서 이 기자들이 주고받는 질문 내용을 봐도 굉장히 좀 답답했겠다 싶습니다. 윤도한 수석이 어떤 일단은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측에서 국방부 우리 측 국방부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이 조치했을 때. 청와대에 이제 보고가 됐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수석이 발표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 공식 부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 측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공식 사과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소식통에 따르면 알려진 바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과 진실을 놓고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는 러시아 아까 그 정호김 의원도 얘기했지만 영공에 들어온 것을 물리치고 예. 그것에 대해서 대처한 내용을 소상히 밝힌 거고요. 러시아에서는 이걸 부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혼선의 배경은 우리 측이라기보다는 러시아 측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 네. 의원께서는 알겠습니다. 혼선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으로 연습을 한 것이에요. 예. 비행 훈련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함의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안보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정부가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신뢰를 줘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영공에 들어갔는데 NSC 하나도 안 열고 대충 넘어가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다음에 또 합니다. 이게 국제 관계에 아주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진리. 왜냐하면 국제 관계에 무슨 처벌할 형사가 있는 게 아니고 검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대비예요.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의 생존에 방해가 되고 또 그것을 도발해서 공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군은 매뉴얼에 따라서 그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무관을 초치하여 우리가 이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니까 러시아 무관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예.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지금 한국 정부의 그 얘기 중에는 사실과 다른 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민주적으로 무슨 대내 정책, 대외 정책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러시아의 공식 문건을 국방부에 전달했는데 예. 그 문건이 전달되지 않았고 국방부에서 청와대에 청와대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무관이 들으면서 했다는 얘기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청와대에서는 러시아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하니 러시아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사실과 틀리고 우리는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외교적으로도 예. 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들 간의 그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러시아가 영공이 침공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러시아의 유감 표명을 공식적으로 받아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아마추어리즘이 노정이 됐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러시아의 그 공식 문건이 아침에 전달된 게 왜 청와대에 가지 않았는지 예. 그리고 러시아 무관의 얘기만 전달받고 왜 청와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러시아로부터 외교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그 총극을 만들어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영공에 들어왔다라는 걸 인정하게 하고 재발 방지,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연합해서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곱씹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여기서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와중에 또 일본도 한마디 거들지 않습니까? 독도에 대해서.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를 예. 정확하게 좀 알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김없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입장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러시아를 대신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나절 만에 러시아의 입장이 바뀌면서 결국 우리 청와대만 망신을
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야당 또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안보 협력에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황교안 대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런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 청와대만 망신을 당했다. 무슨 망신을 당했는지는 없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얘기를 하지 않을 예. 수가 없는 게요. 지금 44%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26%대로 지금 떨어지고 예. 있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국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도 좀 추경을 처리해주고 예. 그다음에 일본의 그런 무도한 침략에 대해서도 뭐 규탄, 국회 차원에서 규탄을 좀 하라라는 거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하겠다고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자꾸 이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만 거론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너무 일본 편을 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반나절 만에 러시아 입장이 바뀌면서 청와대가 망신을 당하게 됐다. 이것은 청와대가 망신이 아니라 러시아가 입장을 바뀐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규탄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차원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앞뒤 순서가 맞는 건데요. 예. 그냥 기승전 문재인 정부를 탓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침공한 것도 외교적 무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침공하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침공할 걸 알고 미리 그러면 격퇴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침공한 걸 놔둬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침공했으니까 정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했으면은 잘했다. 그래서 국방부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철통 같은 대비태세가 잘했다. 군인들이 잘했다라고 네. 격려해주고 한 목소리를 내주면서 그런 외교는 전쟁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그 외교적인 역량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 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말 러시아를 규탄했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교안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입니다. 집권했던 세력의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기승전 여당 또는 집권 여당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잘된 것을 좀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지금 시기에는 이런 국방력을 집중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이런 대응 태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 국방부의 이런 대응 태세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좀 칭찬해줄 필요가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힘을 좀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6.25 이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영공을 침범한 적이. 그리고 그 강원도에서 재난이 있었을 때도 NSC가 열렸어요. 예. 그리고 헝가리에서 비극적으로 유람선이 전복됐을 때 대통령이 강조한 게 속도였어요. 예. 근데 이거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영공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SC도 열리지 처리가 안 않고 됐다. 사과했으니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야당 대표들도 이런 특히 대외 문제가 나오면은 먼저 첫 마디가 뭐여야 되냐면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고 나서 정부를 아까 그대로 비판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비판을 하면 이걸 왜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비판하느냐라는 그런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이 야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이 이런 그 일리 있는 지적을 하는 것을 오히려 지렛대로 다른 나라랑 그 상대할 때 예. 지금 우리나라 야당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 정부를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분개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들 영공 침범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라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입장도 좀 주목이 됐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대한민국 와서 어떤 얘기 좀 할까 했는데 한일 관계 관련돼서는 원론적인 입장 그리고 뭐 방위비 분담금 이런 얘기 좀 하고 미국 얘기만 쭉 하다 간 것 같아요. 예상은 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귀국길에 이제 트윗에 글을 올린 것이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생산적인 회담을 마치고 간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이 역할을 할 요량이 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겠다.
그 한미 동맹이 지역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추주 일관되게 미국의 입장은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로 풀어야 되고 예. 미국이 요번에 이제 조금 진일보했다고 보면은 역할을 할 요량이 있다. 이제 중재라는 것은 사실은 한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중재는 당사자인데.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밝혔다시피 제3국의 중재위의 역할은 저희가 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는 맞지 않은 단어고요. 그래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 그러니까 더욱더 강화된 형태로 예. 한미일 이런 동맹 체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그러니까 외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네. 마당에 한미일의 공조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 일본이 WTO 일반 이사회에서 좀 더 대화를 1대1 대화를 하자라는 저희의 제안을 걷어차고 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나 그런 자료 없이 그냥 일방적인 일본의 주의 주장만 지금 펼치고 있는 것 외교 무대에서요. 그래서 지금 볼턴 차관 보좌관이 지금 예. 얘기하고 있는 것 이제 만나고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좀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예.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이렇게 벌어진 일을 조금 더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방점이 좀 실려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의 어쨌든 중재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의 어떤 도움을 좀 끌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조금 전에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해서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얘기를 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원산 근처에서 오전에. 단거리 미사일을 예. 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도 한반도는 21세기의 냉전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냉전이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또 불상이라고 안 그러고 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불상이라는 거나 확인하지 못해서 한참 분석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소리인지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인데 그런 구도를 만들면 아까 제가 지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거는 미국과의 동맹 속에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일 간에 그 강제징용 문제와 그 문제로부터 연루된 그런 그 소위 그 무역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볼튼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한국 도와주겠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지금 방위비 올리겠다는 소리고 네. 호르무즈에 좀 파병해달라는 네. 소리예요. 결국은 계산서만 들이밀고 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한미 동맹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안보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감정을 맞춘다든지 우리나라에 100% 유리하게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자국 우선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우선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냉철한 안보 의식이라는 게 뭐냐.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제어하면서 일본과의 그 군사 정보 교류 협정 그걸 지금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카드로 쓰겠다 그러는데요. 그 한일 간의 정보 교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더 필요해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예.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야당이나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느냐, 신뢰를 못 갖느냐. 이건 도대체 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된장인지 뭔지 좀 제대로 구분을 하는 건지에 예.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트는 그래서 온 거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의 틀 속에서 북한 그리고 주변의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우리에게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소위 미국을 알고 미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외교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